태민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가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지훈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어요. 태민도 놀란 표정으로 물컵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은 통로를 뛰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의 외침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단장 태민의 사연입니다. 매일 새롭게 유익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특전사령부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민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특전사령부 창설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50년이라 태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22살에 특전사 1등병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단장이 되기까지 2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 앞마당에서는 이미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사님, 급수시설 점검은 언제 마치실 예정입니까? 한 병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은 손에 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8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8세의 그는 특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성실한 부사관이었어요.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력이 뛰어났죠. 태민은 지훈을 바라보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저 젊은 친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대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있었고 모든 얼굴을 기억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오전 7시 태민은 기념식장 최종 점검을 위해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뒤편 사무실에서는 태원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일이 발각되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준비했어. 태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어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형님은 당신의 친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해야 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태원의 말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 시각 지훈은 급수시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의 상태를 확인하던 지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이상하네. 지훈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새 필터를 교체한 직후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은 단상에 올라서며 깊게 심호흡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전사 장병들의 빛나는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장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객석에서 지훈은 태민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특전사는 단순한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태민의 축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이 점점 말라갔어요. 긴장감 때문이었죠. 강당 한 구석에서 태원은 시계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이제 곧이야. 태원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까 그 이상한 냄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화생방 훈련에서 배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태민의 축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의 정신은 영원히 계승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말이 길어지면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태민은 단상 위 물컵을 바라보았어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물컵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아니야. 저 냄새는 분명히 화생방 훈련 때 맡았던 독성 물질의 냄새가 떠올랐어요.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민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가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지훈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어요. 태민도 놀란 표정으로 물컵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은 통로를 뛰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의 외침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태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28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태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확고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중사, 무슨 일인가? 여단장님,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화생방 훈련에서 배운 독성 물질과 비슷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민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이나 과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걱정과 확신이 보였어요. 화생방팀 즉시 출동. 태민의 명령이 떨어지자 훈련된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아냈지? 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옆에 있던 장교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아, 네. 그냥 놀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생방팀이 도착했어요. 전문 장비로 물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강당을 감쌌어요. 10분 후 화생방 팀장이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단장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떤 종류의 독성 물질입니까? 치명적인 신경독입니다. 조금만 마셔도 30분 내에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민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지훈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태민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사,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민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기념식을 일시 중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강당이 질서정연하게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원과 수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민의 예리한 시선이 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태민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30분 후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태민은 즉시 군사경찰을 불러 전면 수사를 지시했어요.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태민의 사무실에 불려왔어요. 중사, 정말 고맙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챘나?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태민의 눈이 빛났어요. 뛰어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이 젊은 부사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뭔가? 한지훈입니다. 그 순간 태민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군사경찰 수사본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CCTV 분석팀이 밤새 영상을 검토한 결과가 나왔어요. 태민은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단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수사관이 특정 구간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어제 새벽 4시경 급수시설 근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걸음걸이, 어깨 라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각도는 없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계급장은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대 내 중령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부대 내 중령급 장교 명단을 가져오십시오. 네, 여단장님.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태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그러나? 무슨 일인데? 그냥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동생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수사본부에 있네. 나중에 만나자. 꼭 만나야 해요, 형님. 전화가 끊어진 후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숙소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미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때 급하게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너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지금 국군병원에. 지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의식불명이라고 하더라.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어요. 수사본부에서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급수시설 납품업체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가 포착되었어요. 여단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급수시설 관련 업체에서 지난달 누군가에게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살펴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서태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설마 이런 짓을?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이 나간 후 태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단장님, 한지훈 중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젊은 부사관에 대한 묘한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상태가 어떤가?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태민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훈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중사, 여단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어머니 소식을 들었네. 상태는 어떤가?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젊은이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의학이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어. 태민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태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래야. 작은 중얼거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녀는 19살이었고 자신은 21살이었죠. 여단장님,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 어머니와 나는 오래된 친구야.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나이, 그리고 미래와 헤어진 시기.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요? 그날 밤 태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본 미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3시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태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절망적이었어요. 태원아? 왜 이런 시간에? 형님, 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태원의 고백에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무슨 소리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안 돼요. 형님이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민은 즉시 군사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태원 부여단장을 즉시 수배하십시오. 1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원과 수진이
함께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과 아내의 배신.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이 태원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간 계속된 군납업체와의 부정한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여단장님, 이건 단순한 독살 시도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정한 군납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단장님이 이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태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때 지훈이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민은 지훈에게 물었어요. 중사,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28살입니다. 태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28살, 그리고 미래와 헤어진 게 29년 전. 혹시 병실에 들어서자 미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미래야.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이 태민을 보는 순간 커졌습니다. 태민, 오빠,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 미래야, 나야. 태민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여단장님을 아세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 오빠는 내 아버지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29년 전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 미래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난 이미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태민 오빠에게 말할 수 없었어. 태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니.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아들이 왜 말해주지 않았어?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너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미래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여단장님이 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 지훈아. 태민이 천천히 다가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야.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단장님, 태원 부여단장을 체포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였어요. 태민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과 배신당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태민은 미래와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지금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눈에는 다시 차가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배신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소중한 단어였습니다. 3개월 후 군사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원은
독살 시도와 군납 비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수진도 공범으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태민은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동생과 아내.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태원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저녁 태민은 지훈과 미래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아들아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태민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태민 오빠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해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말이에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아, 장교 지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아버지 같은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는 새로운 꿈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후 특전사령부에서는 새로운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지훈의 장교 임관식이었습니다. 태민은 단상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지훈 소위,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네, 여단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태민이 지훈의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의 대화를 들은 참석자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부대 전체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독살 시도를 막은 영웅이자 여단장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 세 가족은 조용한 공원을 걸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래가 두 남자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야. 태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뭐가 궁금하다? 그날 물에서 독을 감지했을 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를요? 그때는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뭘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 태민의 말에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날 밤 태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훈이 장교가 되었다. 28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 미래와도 다시 만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내일부터 지훈은 내 부하가 아니라 동료 장교가 된다. 아들이면서 동시에 전우인 셈이다. 태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부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따뜻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새 계급장을 달고 부대에 나타났어요. 소위님,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부하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답례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태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후가 되자 미래가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지훈도 첫 근무 마치면 함께 가자. 태민의 대답에 미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가족의 그림자였어요. 드디어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